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최배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공수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공수처에 처장이 있고 차장이 있죠. 김진욱 처장의 여운국 차장 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그 감사원이 그 공수처를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잡고 있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소스가 누구냐면 공수처의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운국 차장이 휘하에 있는 검사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제가 타임 시리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어디에 있냐? 최재해 감사원장이 7월 29일이죠.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수처에 대해서 기관 운영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정부 예산을 쓰는 곳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공수처는 작년 1월 달에 출범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면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작년에 특히 무차별로 기자들에 대해서 휴대전화 통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래서 통신 사찰 의혹 불거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관 감사를 하겠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에서는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때마침 민주당이 8월 26일 날 지금 민주당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고발장에 보면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낼 목적으로 최재해 원장의 지시 아래 감사원이 권익위를 표적 감사하고 전현희 위원장과 직원들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했다. 고발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규명이 될까요? 정신적 위협이라는데,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면은 다 정신적 압박을 받겠죠.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떳떳하다면 감사원이나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협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감사원은 아무데도 감사 못하고 수사기관은 어떤 곳도 수사를 못하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발 자체가 정치 공세로 보인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수처가 8월 26일 날 접수해놓고 8월 30일 날 곧바로 수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고발장 접수했으니까 그 고발장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배당한 부서에서 수사를 시작을 하겠죠. 수사의 시작은 뭡니까? 우선 고발장을 접수를 했으니까 고발인 조사부터 해야 되는 거죠. 대개의 경우 고발인 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했으니까 민주당 사람들 불러서 니네가 고발한 이유가 뭐냐? 그거 한번 들어보자. 고발장이라는 게 있지만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고 일부 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수사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을 하는 거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한다든가 이런저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가까이 지났죠. 8월 26일 날 이제 고발장을 접수했고 8월 30일 날 수사부서가 배당이 됐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이걸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여운국 차장이 바로 이런 지시를 했다.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자,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고발 사건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론 여운국 차장은 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서 고발 사건 잡고 있으라는 지시는 자기가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검찰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얘기한 적은 있다.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얘기는 했다고 시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 결정적으로 잡고 있으라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요. 그거야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이 얘기는 이 지시를 받았다는 게 맞다면 결국은 감사원에서 공수처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공수처는 감사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를 본격화해서 그 감사원의 감사를 못하도록 내지는 무디게 하자 이런 거죠. 일종의 협박용 무기로 들고 있자 이런 거죠. 이거는 수사기관의 기본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이나 뭐 공수처법이나 이런데 일반적인 수사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맞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수사기관의 기본 자세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얘기죠. 수사기관이 그런 식으로 보복 수사 또는 이런 편의적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 결론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그야말로 기본의 기본이 안 돼 있다 라고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더 문제가 제가 이 공수처가 거의 아수라다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 보면 공수처와 같은 수사기관은 기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 경찰 이런 곳, 군인 뭐 이런 곳이 기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보안을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이런 차장의 지시가 언론에 흘러나온다. 이건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김진욱 리스크 그 다음에 여운국 리스크 이런 걸 얘기하느냐면 자 공수처가 실제 지금 여운국 차장이 지시했다는 이것처럼 사건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는 게 더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게 이제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 이성윤 씨가 그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에 외압을 행사했다 뭐 이런 거죠. 이거 일부 사건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 공소장 유출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반이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거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건이 되면 넘기고 빨리 안 되면 털어야죠. 심지어는 이런 거를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아 이거 어차피 사건 안 되니까 텁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여운국 차장이 붙잡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내부에 그 아주 은밀한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미 공수처 내부의 기강은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의도식하는 기관 아니냐.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공수처가 뭘 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사 역량 뭐 잡고 하는 것마다 하멍차사입니다. 이러면 이 기관은 불필요한 기관이 된다. 뿐만 아니고 여운국 차장이라는 사람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민주당 의원하고 뭐 점심 약속인가 뭘 잡았다가 또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의 2인자가 그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뭐 윤석열 그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한참 공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 사람하고 점심 약속을 잡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고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운국 차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관계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처장과 차장 때문에 집단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포자기의 상태다. 이런 얘기가 공수처 관계자의 코멘트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처장, 차장 리스크. 그러면서도 이 처장, 차장은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수처 검사들은요, 지금까지 총 5명이 사표를 냈고요. 뭐 공수처 검사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명이 사표를 냈고, 여기 철저하게 그 지위가 신분이 보장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냅니다. 이 사람들 왜 사표를 냈을까요? 일부는 수리되고 일부는 뭐 반려하고 그랬다는데, 반려했다고 해서 이 검사가 거기에 제대로 된 자세로 근무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큰 오산이 있죠. 검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수사관이 최대 40명까지 들 수 있습니다. 벌써 8명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수사관 또한 계속해서 그 자리 신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신분 보장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표를 낼까? 이건 이 공수처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 관계자들 얘기는 바로 이런 처장과 차장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처장과 차장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고 도저히 뭐가 안 되겠다 싶으면 본인들이 공수처를 위해서라도 뭐 거취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리더십 무너졌고 중립성은 의심을 받고 근무 환경 엉망이고 근무 자세 안 돼 있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그런데 그 난국의 근본 원인이 처장과 차장, 특히 이번에는 여운국 차장이라는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김진욱 처장이든 여운국 차장이든 이 사람들이 자, 공수처는 어찌 보면 실험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근데 그 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은커녕 곳곳에서 각종 뭐 역량뿐만 아니고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을 받고 그 내부는 거의 아수라가 된 이런 상황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면 또는 본인들이 그냥 어찌해야 될까 우왕좌왕하고 있다면 적어도 언론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심층 취재를 해야 된다. 공수처가 왜 이러는가? 그래도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출범한 막강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 막강한 기관을 처장과 차장이라는 두 사람이 2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아수라를 만들어놨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층 취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중앙일보 보도를 계기로 이 공수처의 아수라 상황, 공수처의 여운국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